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0월의 첫 시작을 알리는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찬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상으로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며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점차 가을의 색이 짙어지면서 서늘함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강한 바람에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의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낮게 출발하겠고 낮이 돼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21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상으로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경주가 21도, 영덕이 20도, 포항이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자투리 시간 거래소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오늘부터 마일리지제를 도입합니다. 자투리 시간 거래소 마일리지제는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조건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분기마다 마일리지를 합산해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포항사랑 상품권을 시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항시는 구인 구직자 각각 1, 2, 3등에게 포항사랑 상품권 50만 원과 30만 원,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송이가 풍작인 가운데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가 오는 5일부터 4일간 울진 엑스포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송이 직판장이 운영되고 즉석 경매와 송이 음식 시식, 울진 금강송 군락지 탐방과 송이 채취 체험 등이 진행됩니다. 또 11형 바지개꾼 놀이마당과 목공예 등 공연과 전시 행사가 열리고 축제 기간에 맞춰 전국 서예대전과 한시 백일장 대회 등 석류 문화제도 함께 펼쳐집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시도의원들과 단체장들의 재산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경북 지역의 시장 군수 가운데 김병수 울릉 군수의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에 공개한 6.13 지방선거 당선자 재산 내역입니다. 김병수 울릉 군수가 48억 3천만 원을 신고해 경북 지역 12개 시장 군수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고 준하경 정주시장 36억 6천만 원, 전창걸 울진 군수는 3억 4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도의원 가운데는 포항 279 의원이 6억 5천만 원, 경주 박차양 의원이 6억 4천만 원을 신고했고 이어 경주 박승직 의원 5억 1천만 원, 포항 김상원 의원 3억 4천만 원 순입니다. 시의원들의 재산도 공개됐습니다. 포항시의회 초선 의원 가운데는 박정호 의원이 17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민성 의원이 12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종식 의원은 4억 3천만 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초선 의원 가운데는 김수광 의원이 26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고기 의원이 12억 6천만 원, 김승환 의원 11억 1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재산 공개 내용은 정부 관보와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전자파와 경관상의 이유로 고압선의 지중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구 경북에서의 진척은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변전 선로의 지중화율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고 인천 71.6%, 부산 45.5%, 대구 26.7%, 경북 1.2%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지난 201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지중화 사업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지중화 사업 요청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용산 참사 당시 자유한국당 김석규 의원이 경찰의 지휘 책임자였는데 최근 경찰 자체 진상조사에서 과잉 진압과 여론조작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김 의원 측은 대법원에서 정당한 법 집행으로 판결한 사안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이달 초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경찰 내부 문건과 투입된 현직 경찰 특공대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경찰의 무리한 과잉 진압이 부른 결과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의원 등은 안전대책이 미흡했음에도 진압을 강행했고 사건 이후에도 사이버수사대 900명을 동원해 과잉 진압을 정당화하는 댓글을 다는 등 여론 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증기와 휘발성 물질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 망루 안에 있는 위험 물질이 얼마만큼 또 어디에 있었는지 망루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용산 참사 유족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석기 의원의 경주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과잉 진압으로 국민의 목숨을 잃게 하고 조직적인 여론 조작까지 지시한 경찰 책임자가 국민과 경주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오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꼭 김석기를 국회에서 끌어내리고. 또 공식 자료만 봐도 김 의원은 당시 대면 보고와 전화 보고를 6번 이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김석기 의원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기의 보고와 지시가 있었음이 이번에 확인됐고 사이버 수사 요원 900명을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했다는 사실은 이건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김석기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미 정당한 법 집행으로 판결한 사건으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진상조사위원회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정치적 탄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 공권력의 정당성 여부가 초점이 아니고 처음부터 답이 정해진 조사가 아니었나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한편 경찰 진상조사위원회는 과잉 진압의 책임자인 김 의원이 책임을 부인하는 건 납득하기 힘든 일이고 진상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김 의원의 발언도 인권 경찰로 거듭나려는 경찰의 내부 노력을 부인하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시도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률은 대구 27.3%, 경북 29.6%로 나타났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률은 서울 58.8%로 가장 높았고 경기, 경북, 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고발은 대구 1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부과된 과태료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가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세계 6개국의 현대 미술가들이 경주에 머물면서 경주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작업실을 공개해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는 재미도 큽니다.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경주 중심가에 위치한 공개 작업실. 아시아에 처음 와본다는 이탈리아의 알베르토 라타사 화가는 신라 문화재 속 문양들에 매료돼 하루 12시간씩 영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나타샤 니즈올카 작가는 경주의 전통시장에서 산 실과 바늘로 경주의 가을색을 수놓고 있습니다.
체코 출신의 아담 바카 사진가는 경주의 흔한 물건들을 예술가의 시선으로 포착합니다. So in my work in Gyeongju, I use the local materials and use them for photography and installation to express this contrast between the artificial plastic and the natural living. 6개국 13명의 예술가들은 지난 18일부터 경주에 머물며 작업 중입니다. 작업 기간 중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실타래로 황룡사탑을 만드는 신용구 공연예술가는 평화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도 할 계획입니다. 목탑이 만들어진 이유가 평화를 염원하고 기원을 했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염원을 담아서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공동 작업실에서 작업한 작품들은 한수원 아트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황룡사 역사문화관으로 옮겨 전시됩니다. 일부 작가들은 이미 황룡사터에서 작업 중이며 첨성대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독일 미술가는 베를린 장벽 예술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바 있어 그 의미를 더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경주 작가 릴레이 문해자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 갤러리달에서 열리고 고심 스님의 먹과 색의 만남 그림전이 서라벌 문화회관, 신라 소리축제 에밀레전이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에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 추천서를 발급해줘 이들이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고용허가제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일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하는데 심사를 거쳐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점수제 비자를 발급받으면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점수제 비자는 수산업을 비롯해 농림축산업, 중소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에서 숙련된 외국 인력을 확보하고자 법무부가 지난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하겠다며 당협위원장을 모두 사퇴시키고 새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당협위원장은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천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지역 정치권 구도 변화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는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전국 당협위원장에게 일괄 사퇴하도록 했습니다. 당무감사를 거쳐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경우 올해 안 마무리가 힘든 탓으로 대신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새로운 가치에 맞지 않는 위원장들이 교체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방선거 때 유일하게 단체장 자리를 지키지 못한 달성군 추경호 의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만 동을 위원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석인 북구 갑을과 수성구 갑도 관심입니다.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의 단체장을 내준 구미의 백성주, 장석준 의원,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 김재원, 이완영 의원 등이 해당됩니다. 대구 경북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과 홍준표 대표 시절 들어온 인물도 상당수여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의정활동해오는 과정, 그리고 선거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수사나 재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물갈이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는가.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한국당이 인적 쇄신 카드를 뽑아낸 가운데 특정 계파가 몰려있는 대구 경북 정치권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잔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10가구 중에서 3가구는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총주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반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대구 27.4%, 경북 31.9%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 중에 미혼 가구의 비율은 대구와 경북이 각각 40.4%, 32.9%였습니다. 전국적으로 1인 가구는 지난 2000년 222만 가구에서 지난해 562만 가구로 17년 사이 2.5배나 늘었습니다.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안동 민속축제가 지난 주말에 개막했습니다. 야누스 축제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번 탈춤 페스티벌은 전통적인 탈춤 공연과 더불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비탈민 난장 등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제47회 안동 민속축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개막 선언과 함께 2018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야누스 축제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동안 안동시 낙동강 탈춤공원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태국 고전 궁중 가면 무용인 콘마스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3개국 14개 외국 공연단과 국내 12개 달 공연단 등이 참가해 화려한 무대를 수놓습니다. 특히 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주빈국을 태국으로 정하고 안동체육관에서 태국 전통 탈 전시와 인형극 퍼펙트 공연이 이어집니다. And this year, I'm so proud when I visit to Korea for this festival. I try to present about the Thai culture like the Khon Mas or Thai traditional puppet for you. 다양한 공연과 함께 시내 중심가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비탈민 난장과 마스크 버스킹 대회 등이 펼쳐지고 하회 선유 줄불놀이가 토요일 저녁에 재현됩니다. 우리 축제는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대표 축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내실 있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정말 비일상적인 어떤 신명을 마음껏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탈 만들기와 전시회 등 각종 체험거리와 먹거리 등도 내실 있게 준비했고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등 주한 대사 일행도 안동을 찾아 탈춤의 매력을 체험합니다. 특히 축제장과 정화동을 연결하는 370m의 부장교가 처음으로 낙동강에 설치돼 강물 위에서 축제장과 버들섬을 둘러보고 화려한 야경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가면 굉장히 먼데 여기 가까이 돼 있어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경치도 좋고. 또 탈춤 축제와 함께 열리는 안동 민속축제에는 차전놀이와 노다리 밟기, 향음주례 등 30여 개의 전통 민속놀이가 잇따라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자로 국립경주박물관장에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민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9년을 근무하면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박물관 전문가이자 기획통입니다. 유병화 국립경주박물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점차 가을의 색이 짙어지면서 서늘함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강한 바람에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의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낮게 출발하겠고 낮이 돼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21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상으로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동해 전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경주가 21도, 영덕이 20도, 포항이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